안녕하십니까. 오늘 임재훈 TV의 임재훈의 논천하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요즘 어제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 같은데 중앙일보 홍준표 홍준표 총살하고 싶다가 유행어 세상이 미쳐간다 이런 내용 이런 제목으로 이래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쭉 한번 읽어봤죠. 읽어보니까 북한 김정은 국민위원장의 신뢰도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포악한 독재자가 한번 웃었다고 신뢰도가 77%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은 다음 대통령은 아마 김정은이 되려고 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의 언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70도까지 올라갔다라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고 한 것이다. 홍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의창구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경남 필승결의 대회에서 지금 세상이 참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느 SNS에서 글 보면은 하는 것이 홍준표 총살하고 싶다고 크게 유행어처럼 떠들고 있다며 어떻게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참 홍준표 자유당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 절망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작년에 대통령 후보였죠. 대통령 후보이면서 그때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과 상벽을 이루면서 뭐 그 좀 큰 표차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최대의 적수였죠. 그리고 최대의 반대쪽의 정치적인 구호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작년에 있었던 그 일, 굉장히 긴박했던 한반도의 상황. 그 상황이 과연 아무것도 아니한 그냥 허풍이었는가? 그냥 그렇게 정치적인 수사들로 확 채워졌던 그런 상황이었는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되돌아본다면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그때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가 안 들였는가 그 얘기가 되죠. 그것이 현실의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국민들의 그 피부에 콱콱 박혔는가 안 박혔는가 그 문제 논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었죠. 왜 한국이 저렇게 태평하냐? 세계인들은 모두가 걱정하는데 한반도에 대해서 그죠? 오죽했으면 그 필리핀의 두르테 그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핵 장난감을 가지고 이 동아시아를 불모로 잡아서 장난치는 뭐뭐다라고 비난을 했을 정도일까요? 그 사람이 그 뭔가 하면은 그 핵무기 그 자체 미국과의 그 대치 상태가 자기 나라 그 먼 그 필리핀에까지도 미칠 수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그런 말을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했겠죠. 그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 심각한 그 대한민국의 상황을 더욱더 부채질한 사람이 정치 세력이 있었죠. 그죠? 강력한 한미 동맹을 외치면서 미국에 대한 아니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인 행동도 불사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던 자유한국당 뭐
이런 분들, 그죠? 특히 홍준표 대표 어, 강한 압박, 그죠? 그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겠다. 물론 뭐 미국도 그렇게 강한 압박 그것을 천병했었죠.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그때 한반도의 상황은 치킨 게임 상황으로 분명히 흘러갔습니다. 그죠? 아마 지금 생각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은 지금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이 얼마나 그 긴장, 초긴장 속에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받고 있을까. 참 난감한 상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겠죠. 그때 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반도는 평화, 그죠? 평화의 힘으로서 평화라고 그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평화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어떤 힘이란 말이죠. 힘이라는 얘기죠. 국민들의 의지라는 얘기죠. 세계인들의 의지, 사람의 의지라는 얘기죠. 그 의지력이 사실상 어떤 핵폭탄보다도 핵무기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죠? 그 핵무기 그 자체라는 것도 사실상 그 세계인의 그 의지, 국민의 의지 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국민의 의지라는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이 한반도의 이 문제의 해결은 그 국민의 의지, 세계인의 의지, 그것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그 의지라는 것이 평화라고 그러는 그 방향으로 단결될 때만이 이 한반도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죠? 무기의 힘에 의해서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무기를 움직이는 그 지역의 그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의 의지라고 그러는 이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핵무장 이것보다도 더 강한 힘이란 말이죠. 어떤 군사적인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평화라고 그러는 이 힘, 평화의 의지라고 그러는 이 힘에 의해서만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입니다만은 그 뭐 다행히도 대통령 후보 중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분이 있었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정의당 쪽에서도 아마 좀 그쪽으로 얘기했겠죠. 그래서 다행히 국민들의 그 방향성이 그 전쟁의 분위기, 남북한의 그 대립을 격화시키는 정치 세력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세력을 선택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그죠? 작년에 대통령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뭐 촛불혁명이라고 그러는 그것이 있었지만 촛불혁명보다도 나는 사드 쪽에서 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드 문제가 사실상 남북한의 그 대립, 현재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의 대립 또는 뭐 북한과 미국 간의 그 대립 이 자체의 그 구도였는데 사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대결 구도로 확산되면서 그 사드가 경제적인 여파로 또 중국의 경제적인 압력으로까지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보수 사드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중국을 향해서 비난의 말폭탄을 퍼부음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극대화되었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북한의 그 화성 15 ICBM 발사 실험, 원폭 실험, 뭐 수폭 실험 등등이 겹쳐져서 그 긴장도가 엄청나게 에스컬레이트 됐던 게 2017년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가장 선봉에 나섰던 것이 홍준표 대표였고,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국민들이라고 그러는 건 민심이라고 그러는 거는 말이죠. 예? 가장 간단합니다. 국민들은 생계에 열중할 수 있게끔 하는 평화, 그 평화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한테 학도여 일어나 붉은 띠를 메고 전장으로 나가자 어린 학도들이여 그랬던 그 과거의 그 6.25 때와 같은 그런 처절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 자유한국당이었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정치 성공 못합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의 그 보수 자유한국당의 그 주도 세력들 절대로 대한민국 그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 국민들이 환영할 거라고 이 정치 세력들을 환영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 그래서 오죽했으면 망해야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폭삭망해야. 그렇게 국민들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그거. 그죠? 그거 잘못됐거든요. 사드 배치를 주도했다고 그러는 그 지금도 뭐 경북 도지사 나온 양반이가 누굽니까? 그거 누구죠? 항상 이렇게 내 금방 이름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러고도 그 사드라고 그러는 게 쉽게 얘기하자면 가장 얘기하자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중국의 ICBM이 다시 말해서 중단거리 이 핵폭탄이 성주 사드를 향해서 날아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 사드를 배치해 놓고 대기를 격화시키면서 평화적인 어떤 길의 그 문제를 활로를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국민들을 스트레스화 시켰던 그 자유한국당 그죠? 그러면 나보고 홍어라고 그럴 거고 빨갱이라고 그럴 겁니다. 내 얘기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죠. 예? 5천만 국민을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 넣어가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국민을 몰아가는 정치 세력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 가지고는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문제는 평화를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제시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과 저렇게 극한 대립을 어떤 말을 주고받는 것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결코 북한을 포격할 수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북한은 동아시아 전략의 한 종속적인 변수에 불과합니다. 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얻을 이익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을 공격해서 얻는 것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미국이 피해를 얻을 수 결과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의 가능성은 말마따나 세계의 패권을 두고 한판 붙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북한과의 충돌은 그렇게 가치가 없다. 지금 남북한의 미국과 북한이 저렇게 극한 말로 대립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미국은 출구를 찾고 있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구를 찾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하게 미국의 그 출구를 한반도에 또 뭐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구를 열어주기만 한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평화의 길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내가 분명하게 했습니다. 내 유튜브 TV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봐오신 분들은 그걸 분명히 아실 겁니다. 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자, 특히, 그러니까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그 출구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렇게 환영할까요? 왜? 한 번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또한 미국의 의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에 어깃장을 놓는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가 아니고 세상을 똑바로 보셔야, 홍준표 대표께서는 세상을 똑바로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야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내가 보건대 아마 올해는 굉장히 조금 그렇지만 내년부터 일이 좀 더 잘 풀릴 거예요. 왜? 내가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세상이 내 손바닥 안인데, 예?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금방지다고요? 쭉 보세요. 내가 했던 말이 하나도 틀렸는가? 평창올림픽 때 과연 내가 5, 6월 되면은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런 대박 남북 간의 평화 이 문제가 해결되고 3, 4년 안에 혹시 통일될지 그 타너스님의 그 예언이 실천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대부분 대한민국이 전쟁 난다고 그랬죠. 전부 다 전쟁 난다고 그랬죠. 길이 열렸잖아요. 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번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한다고 그럽니다. 회담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랬죠. 얼마 전 TV가 아닙니다. 미국과 몇 개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어디서 회담이 열릴지를 모른다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비행기로 타고 나오는 거는 김정은한테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따라서 몽골이나 판문점이나 평양이 오를 거다. 그죠? 지금 판문점으로 낙척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또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안 들어갈 거다. 왜? 중국이 손바닥 안에서 회담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왜? 그 회담 장소에 오만 도청장치 다 걸려 있으면은 이건 뭐 중국이 감시하에서 회담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몽골도 의심스럽겠죠. 가장 좋은 거는 판문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좋은 장소 맞습니다. 판문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자,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김정은이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와서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홍준표는 왜 총살을 당해야 된다라고 SNS에 유행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됐느냐?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 그 이유를 지금 이 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정치를 하시려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죠. 왜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됐는가?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가? 그건 되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얼마나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줬냐라는 얘기죠.
홍준표 대표가 그랬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태평양 사령관하고 어디 무슨 항공모함 위에서 회담을 할 거다. 미국과 그렇게 친해가지고 친하면서 미국의 힘을 빌려서 북한의 김정일을 압살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무엇과 어긋납니까? 내가 이 얘기를 했죠. 내가 전제했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때릴 가능성은 굉장히 확률이 낮다. 왜? 때려봤자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동북아 전략에서 미국이 선택해야 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에 왜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가?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요한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예?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는 항상 동아시아 전체 전략을 바라보지 미국과 북한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항상 이 얘기는 미국의 관점은 이 한반도 문제를 적정한 수준에서 항상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물론 북한에 남한에서 대북 강경 노선이 들어오면은 당연하게 거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미 북한이 어느 선을 넘어서고 있죠. 이미 그 억제돼야 될 선을 넘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는 핵 전력과 핵무장과 미국을 강 때릴 수 있는 ICBM 그 핵 전력을 완성 단계에 지금 완성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상호간에. 예? 상호간에 그 출구를 안 찾으면 미국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빠져요. 따라서 출구를 찾아야, 합리적인 선에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 변해가는 이 한반도의 상을 전혀 모르면서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뭡니까? 항공모함, 아무개 항공, 조지 워싱턴은 항공모함이라 합시다. 와서 거기서 선상에서, 회담을 하겠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 그거 가지고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몰아붙였고, 그 관점에서 국민들을 몰아붙여 놓고, 해왔던 지금 현재 굉장히 한반도의 상황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래요. 합리적인 방향으로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북한에 의해서 남한이 잡아먹힌다. 이런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한에는 5천만 국민이 있고 북한에는 2천만 조금 넘습니까? 이 한 2,500만 돼요? 예? 이 국민이 있어요. 다시 국민의 의지가 있단 말이죠. 의지를 얘기하면 남한이 훨씬 강합니다. 자, 이 의지와 힘과 이것을 가지고 한반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난 과거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등의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방향이 엄청나게 국민을 스트레스 시켰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당연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인들이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말장난으로서 서로 협박이 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칼부림의 그 장난, 총부리의 장난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얘기한다? 이건 아니죠. 힘을 바탕으로 하되
언제나 그 방향성은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현재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향점입니다. 여기에 부응해야 돼요. 그 부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단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잘못되지 않기를 항상 견제하면서 정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라는 얘기,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지금 그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잘 실수 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그 물론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또는 그 자유한국당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이 그 노선을 바꿀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이 얘기 중에서 이 얘기는 그렇죠. 뭐 얘기가 더 뭐 하고 싶지만은 하고 싶은 것이 없지 않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좋은 정치 펼치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 뭡니까 6.13 그 선거 있죠.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라는데 그거야 뭐 국민들이 선택하는 내용이죠. 내가 뭐 홍준표 이렇다고 해서 뭐 홍준표 대표를 뭐 이렇게 뭐 지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덕담이라는 거는 좋은 거니까 그죠? 덕담을 한다라는 거는 좋은 정치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는 이 말에는 지난 과거의 그 방향성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셔야 현실이 바로 보일 거고 현실을 바로 봐야 좋은 선거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임재훈이었습니다.